안녕하세요. GK스캐드 제4편 기계도면 검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세대 냉매배관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면목록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냉매 쪽은 보통 에어컨 업체에서 별도 발주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샵에서 안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틀린 거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냉매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냉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똑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 슬라브 탈 때는 한 발 늦는,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감독관한테 이거 통보를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결정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기용 매립박스, 이거는 침실에 대한 천정형인 그 벽부형 실내기겠죠. 벽부형 실내기에 좌타입, 우타입 어떻게 냉매박스가 설치가 되는지, 지금 보시면 이것과 이것은 좌타입, 우타입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놓았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옹벽이 아닌, 내력벽이 아닌 경량벽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배관은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슬라브 배관할 때 올려놓는 그 위치가 일자로 곧장 내리면 되는 상황을 갖다가 이걸 결정이 안 돼서 어중간하게 내려놓고 나중에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실에 들어가는 벽부형 에어컨, 실내기용 벽부형 실내기 에어컨은 왼쪽으로 넣을 건지 오른쪽으로 넣을 건지, 그래서 좌타입하고 우타입하고 설치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치와 이 위치가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이 넣으면 이 한 옹벽에 같이 맞벽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타입이 위로 올라가고 우타입이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평면상으로 봤을 때요. 설치 높이가 아니고, 설치 높이는 고정이고 이제 서로 맞벽이다 보니까 좀 설치 위치를 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외기실 같은 경우도 매립박스를 여기다 놓는데 이 반대편에 똑같이 같은 자리에다 놓게 되면 얘는 분명히 맞벽에 설치돼 가지고 간섭이 생깁니다. 이거는 현장 그 냉매 배관 하시는 분들 오시면 다르게 해요. 이거를 전기는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어느 쪽에다 시공을 해서 놔두면 되는지에 대해서 컨펌을 받고 도면에다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뭐 좌타입, 우타입이 맞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항상 그렇게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실내기용 매립박스 거실 같은 경우는 각 건설사마다 어디 끝벽에서부터 어디까지 센터로 몇 이상, 요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냉매박스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전기 쪽 기준이 이러하니 당신네들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어필시키셔서 그쪽에서 수정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 설비용 매립박스는 기구에 가려지거나 이렇게 액면 쪽으로 보이지 않는데 전기는 항상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확장형 타입으로 기준으로 해서 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생배관 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생배관 같은 경우 이제 천정형에 여기 이제 위생배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온수 분배기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배관이 가는데, 이런 냉장고용 CD 공배관 뭐 이런 거 다 실질적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수도메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량기 설치할 때 이 설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점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끝에 마감벽체에다가 우리 계량기 박스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설계 사무실은 아마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설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감벽은 이게 하부층 같은 경우 특히나 힘들고, 상부층은 그나마 철근 간격이 덜 촘촘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하부층은 설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배관이라고 하는 것이 물 빠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화장실 여기 이제 배수구 관련해서 물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이제 급수 라인,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 급수 라인하고 오배수 라인이 나중에 항상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실 위생배관 평면도 해가지고 여기 물 빠지는 데거든요. 물 빠지는 요 타공점, 이 밑에 항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등이 딱 들어갑니다. 요 자리에. 인테리어도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다 그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면 목록표상에서 말씀드렸던 위생배관에서 확인해야 될 것, 이게 천정 높이, 단면도 꼭 끊어보시고, 우리 등기구 설치하고 그 등기구하고 천정면에서 150 이상 이 배관이 떨어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설비 쪽을 이 배관을 앞쪽으로 빼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등기구를 뒤로 미루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설비 파이프, 이 화장실 오배수 배관하고 간섭이 생겨서 설치할 때 항상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도, 상하수도 중에 상수도 들어가는 것과 하수도 들어가는 거, 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간혹가다 우리 배관 묻어놓은 경우도 많아요. 들어갈 때 100% 걸리니까 이 부분은 피해서 샵할 때도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요런 거 신경 안 쓰고 배관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전기 쪽 세탁하고 난 다음에 빨래 건조기 전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넣다 보면 건조기 전원, 그 다음에 동체 감지기, 여기다 소방 감지기 넣고 이러다 보면 이 우수관로 요 지금 빠져나가는 거, 여기에 간섭이 생겨요. 박스를 박았는데 거기에다 스리브를 갖다 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서 이 위치 피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샵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간섭이 이쪽에 다운라이트가 분명히 걸릴 거예요. 여기서 딱 센터에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환기팬 들어가면 걸립니다. 우리 박스하고 박스 하부에 배관이 지나가면 우리 박스에 커버를 달 수 없기 때문에 5시공으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스를 어디다 설치하고 나중에 후렉시블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넘어가야 나중에 디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쪽 위생배관 평면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좀 잘랐어요. 이 건축물의 형태를 보면 이쪽 시공하셨던 분은 이 건물이 어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오해 소지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잘랐습니다.
지하 2층 위생배관 평면도와 지하 1층 위생배관 평면도,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만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설비 측에 유리하게끔 전체적으로 도면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전기 설계도 케이블 트레이가 같은 위치로 지나가게끔 설계를 해놨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들어가기에서 짧은 거리로 보인다라고 하면 설비도 똑같이 짧은 거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설계하는 것이 설계자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우리, 왼쪽은 니네, 이런 식으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비가 먼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설비 쪽 의견을 따라가야 돼요. 설비도 무턱대고 전체적으로 이 통로를 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기 쪽, 전기실이 이쪽에 있는데 전기실에서 나가는 부분, 여기가 전기실입니다. 전기실에서 나가는 우리가 지금 이쪽에 전원을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에 따라서 이쪽 설비 배관도 한번 틀어줘야 되고 우리도 상당히 많이 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전체적으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설비 도면에다가 놓고 우리가 갈 길을 먼저 평면도에다가 표현을 해보세요. 한번 그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한번 그려보고 실시 설계 도서를 한번 엎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실시 설계 도서와 이게 상당히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율을 많이 해야 돼요. 현장 소장님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감독, 감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최종안을 가지고 설비와 다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설비하고 협의를 하실 때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현장 샵끼리 싸워서 결론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다 구름마크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최고 결정권자인 감독관에게 풀어주십사 해서 거기 의견을 따라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기도 설비도 똑같이 같은 라인에 가면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 또한 여기 지하 1층에다가 트레이를 설치해 놔서 저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층을 내렸어요. 우리가 한 층 내려줄게. 그 대신에 이 부분은 니들이 좀 피해줘. 이 부분은 업다운이 가능하면 업다운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줘 라고 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 쪽에서 지하 1층을 계속 고집한다면 전기 케이블 트레이는 계속 업다운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기 쪽에서도 손해나니까 아예 감독관하고 감리하고 협의해서 소장님도 무조건 협의했죠. 그래서 지하 2층으로 전기 트레이를 완전히 다운시켰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량이 증가되는지 감되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만들어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기 지하 주차장 쪽에서 다운이 돼서 가는 만큼 동에서 업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자료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대동소이하다. 이런 정도의 로스는 충분히 전기 쪽에서 감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쪽으로 감으로써 이 현장에 대해서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기 트레이를 한층 내려서 시공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이게 지하층이 한 층밖에 없으면 이런 여유를 부릴 수가 없지만 지하층이 두 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기실 보시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지하 2층 바닥서부터 지하 1층 상부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지하 1층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으로 전체 메인을 돌렸다는 거. 통신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통신은 지하 1층으로 가게끔 시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기 트레이와 통신 트레이를 각각 분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MDF실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 1층에 설치가 되고 아니면 1층 지상층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신도 같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아주 해피한 상황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과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설비와 협의점이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공정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길을 잡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